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 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인플레이션과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 두 가지, 고용과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31일에는 PCE,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는데 연준이 인플레이션 추이를 관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입니다. 이 근원 PCE 예상치가 5.5%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3월 고용 지표는 46만 명 증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PCE나 고용이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될 경우에는 연준의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표 이번 주에 잘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월요일장 국내 증시는 양시장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도 꼼꼼하게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 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1% 투자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진승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국내 증시 원달러 환율이 한 7원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양지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양시장 분위기가 살짝 다른 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 코스닥은 낙폭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는 혼조세 보여주고 있고 환율도 지속적으로 체크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우리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다시 하회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추세적인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전쟁 리스크 아직도 지속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물가 역시도 급격하게 하락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연준에서는 긴축의 스탠스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모습도 우리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티그룹에서도 이제 긴축에 대해서 언급이 있기도 했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50bp 인상도 언급을 하는 등 또 연준 의원들 같은 경우도 올해 빠르게 좀 매파적인 발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연준 발언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긴축 우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장이 방금 막 개장을 했는데요. 중국 상하이가 단계적인 전면 봉쇄에 돌입을 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으면서 장 초반부터 우려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 낙폭으로 하락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낙폭이 크지는 않다라는 인식 속에서 우리 증시 어느 정도는 양지수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코스피는 또 아랫꼬리를 달고 있죠. 하지만 이 경제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인 만큼 이 셧다운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미 테슬라 공장 같은 경우는 가동 중단 얘기 나오고 있고요. 다른 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불거질 수 있으니까 우려가 커질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중국 상황 역시 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바닥 이후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살펴보시면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는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순환매, 이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고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최대 실적은 예상되지만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격하게 반등을 하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빠르게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우리 앞으로 시장을 봤을 때는 시장을 다시 주도할 수 있는 테마 혹은 주도할 수 있는 주체들 이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 기관 돌아오지 않는 수급들 우리 체크하면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상하이 종합지수 현재 1.6% 정도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상하이 봉쇄 조치가 또 경제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들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 긴축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긴축 속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불확실성은 시장에 반영을 해가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고 또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들 계속해서 동향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공략주 수익률 리뷰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이 메타버스 관련주 NP인데요. 메타버스 관련주들 한 2주 전쯤에 삼성전자의 신사업 육성 소식이 나오면서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또 그 전에 한참 일찌감치도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NP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대기업이 뛰어들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바닥권에서 크게 움직임이 있던 시기는 아니었는데 네.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앞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삼성전자가 뛰어든 만큼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할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이미 수익률이 꽤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은 필요합니다. 일부 수익 실현 하셨다면 잔량은 제가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에서 건드는 섹터 같은 경우는 눌림이 있더라도 한 차례 쉬어가더라도 한 번씩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NP 같은 경우도 이후에 지금 현재 차트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은 오히려 제가 이때는 뭔가 엄청난 모멘텀이 있습니다라는 것보다는 더 빠질 구간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분할 매수하고 나서 주가 상승이 시작이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다시 한번 깨지지만 않는다면 약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21선 구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한 11,800원 구간 정도가 되겠네요. 11,800원 지켜준다면 추가적으로 좀 목표가를 많이 상향해서 쌍봉 부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롭게 2만 원대 여기까지 보지 않고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18,000원대 한 번 더 터치하는 흐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NP도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또 아지넥스텍이라든지 사이버원 같은 경우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면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던데 이런 종목들 마찬가지로 또 대기업에서 뛰어드는 로봇이라든지 보안주도 요즘 전반적인 흐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번 더 상승세 노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기업들이 또 어떤 신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래단의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MP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 13,500원 도달을 했는데 목표가 대폭 상향해 주셨고 18,000원으로 제시되었으니까 가격 전략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NP 리뷰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QR코드 찍는 법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장 핫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 좀 정리를 해보자면 거의 한 달째 계속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박스권 내에서 중소형 개별주 위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빠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또 금방금방 순환매가 돌아간다. 그리고 이 주목받고 있는 좀 섹터들이 전쟁 또는 정책 수혜주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책 수혜주 가운데에서 건설 관련해서 좀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임을 보이던데 자, 이쪽 관련 섹터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건설 정책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 모멘텀을 몰랐던 건 아니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슈가 있기도 했고요. 뭐 같은 이슈입니다. 이전에도 부동산 정책 관련주들 움직였는데 오늘도 인테리어 테마, 특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아랫단에 있던 인테리어 테마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고요. 뭐 차기 정부가 재건축 그리고 도시 정비 사업 규제 활성화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의 순환매가 빨리 일어나고 순환매가 빠르다라는 거는 우리가 주목을 반짝 받았다가 오늘 지금 인테리어 관련주들도 그런 모습인데 아침에 갭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음봉을 달면서 빠르게 오히려 하락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 순환매가 빠른 시장에서는 절대로 추격 매수는 좀 안 하시는 게 우리가 물릴 확률을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책 이슈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단기적인 순환매의 대상이 되기에는 굉장히 좋은 또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개별 장세에서는 굉장히 또 올라가는 종목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아랫단에 있는 종목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차트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보시면 정책 네. 관련주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지고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을 쫓아가시기보다는 그런 섹터 내에서도 좀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오늘도 좀 중소형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고 좀 변동성이 큰 모습입니다. 자,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은 제가 뭐 매수하기 좋습니다라는 그런 쪽보다는 네. 이런 테마들을 통해서 추후에 또 살펴볼 테마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셨다면 이미 이전에 올라가기 전에 바닥권에서 한 차례 확인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먼저 오하임 INT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쭉 빠져서 네. 거의 뭐 6% 상승대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하임 INT는 가구라든지 인테리어, 디자인 쪽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노란 톡방에서는 제가 넌지시 그 영상 통해서 한번 바닥을 다진 차트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었던 이유 쭉 하락을 하다가 오하임 INT 같은 경우는 60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이 부근에서 포착이 됐죠. 자, 그러다가 3거래일 정도는 주가를 어느 정도 이제 쉬어가면서 다지다가 오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시간의 상한가에 도달을 하면서 갭상승을 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NX 같은 이런 종목들도 이 차트 흐름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나긴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20선, 파란색 선을 1차적으로 돌파를 한 다음에 60선 재차 돌파하고 바닥 다지고 오늘 갭상승한 모습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건홀딩스 같은 경우도 노란 톡방에서 이전에 말씀을 드린 종목이기도 하죠. 물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그때 이제 약간 또 개그 욕심이 나서 이건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홀딩스 네. 이름이 살짝 마음에 들지 않는다. 홀딩을 해야 하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걸맞게 몇 거래를 횡보를 하기도 했는데 이후에 오늘도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또 바닥을 다지는 모습 확인을 했고요. 하지만 이 세 종목 흐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갭상승을 하고 지금은 눌리고 있는 모습. 절대로 떠 있을 때 공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직 바닥권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정책 테마주는 어떤 게 있을지 또 오늘 방송 말미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이런 종목들 선취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도 많이 들어오시면 제가 또 앞으로도 남들보다 빠르게 종목들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자 OIM INT와 NX, 이건홀딩스 차트 모양을 살펴봤는데 대부분 좀 오랜 기간 반년 정도 조정을 받고 좀 바닥을 다지고 나서 최근에 오늘 좀 슈팅이 나오고 나서 또 음봉이 길게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좀 기업 내용이나 차트 움직임 같은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다음에는 또 어떤 종목이 유망할지 좀 참고해보는 그런 투자 힌트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인테리어 관련주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분석 들어봤으니까 오늘 내용들 투자 판단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편하게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고요. 이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와 분석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 역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고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 도와드릴 시간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상담 신청 지금도 가능하시니까요. 종목 상담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빵빵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종목은 셀리버리이고요. 매수가가 68,000원에 비중 10%입니다. 물 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셀리버리가 정말 1년 이상 계속 주가가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3150원 정도 기록하고 있고 근 한 2달 정도는 거의 또 움직임이 거의 없었네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네. 일단 추가 매수라는 거는 저는 1차 매수를 할 때보다도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비중을 실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빠르게 탈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 타점을 내가 지금 몰렸으니까 빠르게 그냥 평단을 낮춰서 올라가야지 하는 측면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추세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을 했던 종목이지만 좀 올라갈 타이밍을 빠르게 잡는다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합니다.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를 보니까 네. 시청자분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을까 제 마음이 참 아픈 그런 차트인데 일단 최근 한두 달간의 흐름을 보시면 작년 초부터 쭉 낙폭을 키운 이후에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은 하지 않고 2만 원대 후반 부근에서 바닥은 좀 다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 전환이냐 이 부분이 지금 3만 원대가 확실한 바닥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확실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월봉이나 주봉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여전히 뭔가 추세 전환을 했다라기보다는 하락 추세에서 그냥 변화 없이 그냥 이제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더 빠질지 말지 횡보하고 있는 그 정도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고려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가 비중이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으셔서 밖에라고 하기에는 또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으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30%, 50% 그러지 않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긴 합니다. 일단 지금 구간은 뭔가 추가 매수라든지 당장에 매도를 한다든지 급하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일단 좀 관망을 하시면서 이 셀리버리에 개별적인 이슈가 뜬다라든지 정말 그래도 이제
한 번은 올라올 가능성이 없진 않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하락을 할 때 쭉 거래량도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시장 관심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이슈가 한 번만 뜬다라고 하면 사실 올라오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관망을 하시다가 우리는 추세 전환을 노리셔야 합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일단 지금 지속적으로 정말 긴 하락세 이어가면서 노란색 선, 차트상 60선을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않는 모습, 돌파 못하고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2달간은 횡보하면서 이격은 많이 줄였습니다. 60선을 돌파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33,000원대 60선 돌파하고 완벽하게 안착까지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때는 이제 조금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볼 만한데 지금은 아니다 말씀드리겠고요. 반대로 저점을 깨면 안 되겠죠. 28,000원대는 꼭 지켜줘야 합니다. 이 구간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일단 지금은 좀 관망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전략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일단은 좀 보유하면서 흐름 지켜보시고요.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기쁨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종목은 네오팜이고요. 매수가가 33,000원에 비중 5%. 매입한 지 오래됐습니다. 시장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계속 보유해도 좋을지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주입니다. 역시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24,5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화장품주들이 리오프닝 기대감이라도 좀 색조 위주로 움직이는데 이 회사는 좀 기초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추가 매수 가능할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딱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네오팜 같은 경우는 우리 아무래도 화장품주들은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기는 하지만 저도 네오팜 제가 아토피 피부라서 이 네오팜 쪽의 화장품을 또 사용을 하고 있기는 네. 한데 기초 쪽 이런 뭐 민감성 피부라든지 그런 쪽으로 화장품을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리오프닝에 직접적인 수혜를 크게 받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리오프닝주들이 반짝반짝 올라갈 때도 네오팜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을 보이지는 않았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추가 매수 또 고민을 하고 계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추가 매수를 할 만한 엄청나게 이제 추세를 돌린 듯한 그런 흐름은 아직까지는 조금 성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 네오팜 같은 경우는 기업이 매출 꾸준히 내고 있고요. 대부분의 화장품주들이 특히 색조 화장품들 코로나 피해를 받으면서 실적이 박살나고 굉장히 재무제표가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는 경우도 많은데 네오팜은 재무는 나름대로 튼튼합니다. 뭐 엄청난 실적 성장세라고는 사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적자를 내지 않고 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골고루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양호한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은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돌파가 나와줄 필요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정말 다행히도 마찬가지로 노란색 선, 60선 돌파하지 못하고 긴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최근에 2월 달에 돌파를 해주는 흐름 보여줬죠. 그러면서 지금은 위쪽에 있는 초록색 점선 120선까지도 이격을 줄인 상태인데 네오팜이 한 번 더 시원하게 우리 시청자분께서 원하는 구간까지 상승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120선 돌파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지금 바닥은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관망하시면서 당장에 급하게 손절을 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적어도 26,000원대 돌파 이후에 마찬가지 안착하는 흐름 필요하겠고요. 그런 구간에서는 이제 소액씩은 추가 매수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평단 낮추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본전까지 기다리시기에는 아무래도 앞쪽에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28,900원대에서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매도하고 또 다른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은 깨지 않는지 현재 구간에서 23,000원대는 지켜주는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오팜은 121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진단해 드렸고요. 추가 매수 조금 하셔서 28,000원에서 29,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분할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좀 가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현대 리바트 매수가가 17,800원에 비중 10%입니다. 오늘 종목 정리했어야 했나 대응이 늦었나 궁금합니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현대리바트도 저희가 앞서도 점검해봤던 이 가구 인테리어 관련주이죠. 오늘 한 15%까지 상승세가 나왔다가 현재 다시 또 거의 모두 반납을 했는데 딱 오늘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터치를 딱 하고 네. 내려왔네요.
있네요.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아쉬운 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음. 참 제가 이런 종목 가지고 있었어도 팔 걸 싶은 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정책 테마주 빠르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크게 상승을 해줬지만 지금 순환매 굉장히 빠른 장세입니다.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은 해볼 수 있었고요. 더군다나 차트상 흐름을 보시더라도 현대리바트가 이 17,000원대가 241선의 장기 이평선 부근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한 17,000원에서 18,000원 구간은 어느 정도 1차적인 저항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자, 그 말은 빠르게 매도를 하고 싶어요. 이 종목으로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이 없어요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번 더 올라오더라도 17,000원 부근에서는 좀 매도 전략 취하시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 현대리바트가 뭐 테마성으로 부각받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과 함께 좀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신다면 기업에 좀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리바트 화면으로 실적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실적 성장세를 보이는 그런 기업은 아니긴 합니다만 꾸준하게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 없이 잘 매출이 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자본 같은 경우가 5,100억 원대 정도로 자본이 꽤 많은 기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현대리바트 최근에 주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시가총액은 3천억가량, 시총보다도 자본이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엄청난 저평가 영역에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저평가 기업이라고 해서 사실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평가 기업도 이 이슈가 맞아야 되고 테마가 맞아야 되고 그 종목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어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평가 기업은 너무 급하게 여러분들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리바트 같은 경우도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충분히 매력도가 있지만 최근에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월봉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위쪽으로 60선과 120선, 노란선과 초록선, 장기 이평선 저항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도 빠지고 이전에 빠진 흐름을 보시더라도 딱 120선과 60선 부근에서 월봉상 고점 만드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올라올 수는 있는데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7,000원, 18,000원 부근에서는 저항대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매도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더 길게 어차피 저평가 기업이니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시겠다라고 하신다면 2차 목표가는 한 21,500원에서 22,000원 부근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무등산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한국 BNC이고요. 매수가 21,000원인데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비중은 30%입니다. 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고 또 주야님께서도 한국 BNC에 대해서 또 16,700원에 20%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이제 무등산님의 21,000원 매수가 좀 비중 30% 이 부분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 오늘 7% 넘게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4,40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인데 이 전저점을 좀 이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같은 경우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올라오면 매도를 하셔야 되고 지금은 좀 종목 교체 차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BNC 같은 경우는 오늘 저점을 깼죠. 자, 그러면서 투심 같은 경우는 많이 악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 BNC뿐만 아니라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락이 심합니다. 차트 흐름에 걸맞지 않게 갑작스러운 악재 혹은 호재로 굉장한 급등 혹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섹터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일단 월봉상 큰 흐름을 봤을 때 단기 반등이 불가능한 자리는 아니에요. 쭉 급등을 하고 나서 20선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반짝하는 상승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구간에서 이제는 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크게 개파락을 하면서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매도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목을 아무리 손절을 치고 아무리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종목이 하락하고 있을 때 지금 오늘 당장 너무 뭐 걱정이 돼요라고 하신다고 성급하게 정말 기준 없이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하락을 하는 종목도 손절을 칠 종목도 단기 반등 구간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손실을 좀 줄여서 탈출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BNC 같은 경우도 오늘 일단 추세 자체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죠. 전저점을 깨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탈출을 목표로 하고 이 종목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제 2만 원대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한 10,000원 후반대, 18,000원에서 19,000원대는 좀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빵 올라온다면 제가 정확한 가격대는 지금 미리 정해드리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종목의 움직임이라는 게 뭐 여기까지 올라가다가도 이제 삐끗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구간이 한 번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구간에서 분할로 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분할로 오히려 매도를 해서 종목 교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개파락을 했고 여기서는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자리는 지켜줘야겠고요. 14,000원대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한번 급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는 좀 분할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2만 원대까지 가기에는 조금 엄청난 호재가 아니라면 힘들 수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의 손절보다는 일단은 오늘 하락은 좀 기다립시다. 월봉상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 구간 이용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하단 지지 라인은 14,000원대 지지돼야 된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좀 기술적으로 단기 반등 나올 때 이용해서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가 낫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두 분 모두 이 의견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고민 올려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매일 이 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코스피가 현재 약보합권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장에서 또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 들어볼 시간인데요.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오진승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은 정책 관련주 중에서 하나인 저출산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출산 관련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 요즘 몇 년간의 문제는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행해졌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저출산 문제 한번 언급을 한 이력도 있고요. 지금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더라도 주식뿐만 아니라 정말 사회 문제로 크게 보더라도 우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기도 하죠. 제 주변만 봐도 그렇고요. 사실 뭐 저만 봐도 그렇고요. 고향에 내려가면 저희 어머니께서 참 걱정이 많이 되시는지 시집은 언제 갈래 잔소리를 하시지만 저는 뭐 천하태평입니다. 결혼은 나 혼자 하나라고 하면서 뭐 늦게 하면 어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젊은 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저출산 문제는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7개월째 최근에는 또 인구 데드크로스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테마 정책 관련주 중에서 지금 아직까지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의 10대 공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미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라간 섹터들도 또 많이 볼 수 있죠. 자, 3번에 보시면 부동산 정상화 이미 뭐 오늘도 그렇고요. 최근에도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또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안보, 국방, 뭐 방산 관련주들도 최근에 이 대선 이후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뭐 탄소 중립, 디지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큰 분류 중에서도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중에서 이 아이, 저출산 관련 테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출산은 지역 균형 발전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지난주에 다시 한번 하기도 했고요. 지난주에 언급을 했지만 사실 주식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약으로 애초에 0에서 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제시를 하기도 했죠. 그만큼 이 차기 정부 같은 경우는 저출산 문제에도 좀 주목을 하겠다라는 걸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 이 고령화와 동전의 양면인 저출산 문제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저출산의 지금 동향, 최근에 우리나라 흐름들을 보시면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2020년 대비해서도 0.03명가량 줄어든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2017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최저치를 경신을 하면서 쭉 빠지고 있는 모습, 5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출산율만 낮은 게 아니라 혼인율 같은 경우도 9.8% 감소를 하는 모습, 마찬가지로 역대 최저치인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경제 지표가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 이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에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이 뉴스 기사를 캡처해온 것 역시도 지금 최근 기사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이게 몇 년 전 뉴스 기사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심지어 지금보다 출산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절반은 지금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라면서 대학 정원이 앞으로 이제 크게 출생아 수로 인해서 크게 빠지면서 대학교 절반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2065년이 되면 일하는 인구보다도 고령 인구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많아질 거다라는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계속해서 또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국민연금. 이제 2055년이 되면 모두 적립금이 소진이 되면서 이런 우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제 앞으로 국민연금 못 받는 거 아닌가? 연금 꼬박꼬박 냈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못 받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여러 기사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부, 차기 정부가 해결을 해야 할 문제 중에서 인구 절벽, 저출산, 이 미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앞서 봤던 것처럼 0.81명으로 우리나라 통계 사상 최저치이자 또 세계에서도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정권이 바뀔 때 이번에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지난해 출생아 수 26만 500명으로 요즘 주변을 보면 정말 어린 친구들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거리만 돌아다니더라도 정말 귀엽게 유치원생들 쪼잘쪼잘 대면서 걸어가는 모습들 참 많이 봤는데 요즘은 이 혼인 건수 감소와 함께 출산 인구도 감소를 하면서 굉장히 길거리에서 어린아이들 보기가 많이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중국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최저 혼인율, 거기다가 이 출산율까지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작년 혼인 건수가 사상 최저치 기록을 했고요. 이 혼인 감소 같은 경우는 출생률 저하로 직결이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중국 하면 출산율이 적다, 인구 데드크로스 딱히 좀 관심이 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 인구가 많다는 중국마저도 지금은 출생률 문제 때문에 출생률 저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중국 인구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이제는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노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내수 시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연도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40여 년간 유지해온 이 산하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이 중국의 산하 정책 폐지와 관련해서 중국향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저출산 테마 같은 경우는 정책 관련 수혜도 받을 수 있지만 중국향 매출 실적, 매출 상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저출산 관련주, 정책 관련 수혜 증가할 수 있고 중국향 매출 증가 기대되는데 대표적인 관련주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삼성출판사, 제로투세븐 보통 대장주로 많이 움직였고요. 또 웅진 싱크빅, 대교, 토박스 코리아, 캐리소프트, 락앤락 등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또 오늘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 한 가지 제가 마지막 종목 시간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책 수혜주들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공략을 해놔야 한다는 전략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았던 섹터, 저출산 관련주에 대한 강의 내용을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미리 또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지 공략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PPT에서 가장 먼저 적어뒀던 또 대장주 중에 하나죠. 삼성출판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이제 삼성출판사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본업보다도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것 같아요. 네. 이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본업 한번 살펴보시면 유아동 출판물을 주축으로 해서 영어 교재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온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소셜 쇼핑 등에서도 도서 코너를 굉장히 많이 점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최근에는 또 유아동 단행본 최근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아동 단행본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또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기도 한 만큼 대표적인 저출산 테마에 속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넥슨 관련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넷게임즈와 넥슨 GT가 굉장히 이 합병 소식 때문에 시끌시끌하기도 했죠. 네. 그런 와중에 이 출범을 앞두고 삼성출판사의 창업자 3세인 김민석 대표가 넥슨 코리아를 거쳐서 스마트 스터디 넥슨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넥슨 관련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모멘텀은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아기 상어 관련해서는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애니메이션에서 아기 상어 애니메이션에서 빌보드 1위 출신 래퍼인 이 카디비가 최근에 섭외가 됐다라는 이슈로 또 한 차례 수급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당장의 정책적인 수혜가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화면 통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출판사 큰 흐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주봉상 흐름 보시면 이전에 2019년, 2020년대에 만들어둔 고점대 한 29,000원 정도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빠지고 저항을 맞고 빠지고 저항을 맞고 빠지고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아기상어 부각이 되면서 쭉 급등을 해서 거의 뭐 주가가 2배가 넘게 오르기도 하는 모습이었죠. 자, 최근에는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시장에서 밀어지면서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고 다시 한번 이전 저항대, 이전에 저항대를 돌파를 했다가 지금은 지지라인으로 바뀐 지점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한 번 더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거, 더불어서 저출산 테마가 부각이 된다면 또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뭔가 급하게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21선까지 초록색 점선까지 좀 돌파를 해준다면 시원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취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하락 추세, 얘도 마찬가지로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쭉 하락을 하다가 지금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조금씩 돌파를 하려는 추세를 전환하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 추세를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1차적인 목표가는 36,000원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1선 장기 이평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1차적인 목표가 한번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8,000원대 이탈하지 않는지 바닥 구간 지켜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삼성출판사였습니다. 이제 핑크퐁이나 아기상어 관련주를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넥슨 관련 모멘텀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 짚어드렸고요. 1월 말에 저점을 찍고 좀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장중에 17% 이상까지 오르면서 121선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121선을 돌파하게 되면 또 강한 상승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는 36,000원에 손절가 28,000원으로 가격 전략도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까지 모두 내용 들어봤는데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공략주와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전략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시장과 종목 이야기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시장 상황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은 혼조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 3분 전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72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5% 이상 빠지면서 현재 930선을 이탈하고 929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거래 대금일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줄어든 상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장만 하더라도 거래 대금 10조 원대 넘어갔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5조 원대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도폭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요. 큰 폭의 매도는 아닙니다. 현재 외국인은 2천억 원 가량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700억 원 가량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개인이 받쳐줍니다. 2,700억 원 넘게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담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코스닥 시장의 상황은 어떨지 코스닥의 수급 부분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770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선 모습입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권부터 20위권까지가 거의 대부분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들이 대형주 위주로 담고 있습니다. 2,072억 원가량 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 3가지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S-오일입니다. S-오일 정제 마진 강세와 함께 주가가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정제 마진은 6달러에서 7달러 선에 머물렀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정제 마진이 이제 30달러 선까지 넘어선 상황입니다. S-오일 당연히 수혜주로 부각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5% 이상 상승하면서 97,4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쇼티지가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금방 식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어떤 것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LG 생활건강인데요. 일단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의 영업이익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약 10% 가깝게 밑돌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추정치가 잇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한타 증권 측에서는 오늘 LG 생활건강의 목표 주가를 104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까지 낮춰 잡았는데요. 일단 기저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면세점이 매출이 3분기 연속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3.8%가 넘게 빠지면서 현재 구간에서 8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시총 상위주 가운데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승세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8거래 연속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